그게 아니라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에 대한 이 판단을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자, 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국민의 여론을 갖다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얘기하면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뭐 그 신광열 판사가 우병우 수석이랑 무슨 뭐 동향이고 사법연수 동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아주 비열하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이고요.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생각해보면 오늘 상한가 하한가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상한가 국민의당 하한가 자유한국당 같은 느낌인데 보겠습니다. 상한가 허성무 소장님 누구 골라오셨어요? 예,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를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청와대 청원 코너 이준석 위원장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뽑았습니다. 상한가로. 네. 우선 청와대 청원 코너. 정확히는 청와대 홈페이지 내에 국민청원 게시판 이걸 상한가로. 그렇죠. 왜입니까?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모든 것들은 이 코너에 지금 청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낙태죄 폐지 청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두순 석방이 곧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석방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죠. 청원. 그다음에 술 먹고 죄 지었을 때 그 죄를 좀 감형해 주는 것을 주치 감형이라는데 이제도 안 된다는 청원 들어와 있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떠올랐던 그 근역 외상센터 지원 청원 있었죠. 지원 청원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그 뭔가면 아까 제가 아이돌 그룹 잘 모르는데 실제 잘 몰라요. 근데 이 엑소라는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팬들이 어느 시상식에서 이 굉장히 이 그룹이 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상을 별로 못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시상식 자체 없애라는 청원도 와 있고. 마마 시상식이라고 젊은 층들은 알 거예요. 이거 근데 심지어 한국에서 하지도 않아요, 이거. 그 시상식 없애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을 정도로. 이거 한국이 아니라 청와대. 막 홍콩에서 하고 이런 행사인데 이걸 없애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그 우리 탤런트였던 박수진 씨 결혼해서 아기 낳았는데. 배용준 씨 부인. 그 또 이제 뭐 특별한 혜택이 있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병원 특혜 받았는지 조사해 주세요. 청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관심 사항이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청원이 다 올라오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것도 청와대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어떤 거는 입법을 통해서 국회가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도 있는데 그건 청와대 몫은 아니죠. 또 설사 행정부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 또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청와대가 장을 마련해 준 게 훌륭한 일이고 또 소통의 장.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장.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은 그런 국민들 그 제기했던 사람들이 나에게도 어떤 관심이 있고 국가가 응답하구나 하는 이런 걸로서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답은 굉장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거든요. 5만 7천 개 이상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는 국회를 해산시켜 주세요. 이런 청원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별의별 청원이 다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소통 창구로서 이게 역할을 하려면요. 결국에는 안 되는 걸 왜 안 된다는지 국민에게 납득시킬 정도의 권위가 되면 이게 소통 창구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 SNS로 소통한 정치인들도 그렇지만은 보면은 한 10개 글이 올라오면요. 자기가 답하기 좋은 거 한 3개만 답하면은 보통 소통 잘하는 정치인 소리 들었어요, 지금까지. 나머지 7개는 그냥 곤란하거나 하면 삭제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냥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데 지금 보면은 청원 올라온 것들 중에 보면은 물론 이제 20만 개 도달한 것들도 살펴봐야겠지만은 한 달에 20만 개가 넘어가면 답을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한 수가 예를 들어 올린 것들, 예를 들어 동성혼에 관해 가지고 청와대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답변 안 하고 넘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조국 수석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답변하면서 낙태죄 관련해가지고 그 가톨릭에서 교황의 입장을 잘못 이제 인용했다가 항의를 했죠. 사과했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가톨릭 찾아가지고 사과하고 이런 것처럼. 이게 상당히 곤란한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왜 교황 말을 인용했겠습니까? 본인들의 논리로 풀 수 없으니까 교황 말을 인용해가지고 어쨌든 대답해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 인용해가지고 교황께 아주 이제 뭐 좀 불경스러운 이런 이 지점 허성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답변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신이 아닌 이상. 예를 들어 답변하기 쉽지 않은 조두순 출소 지금 아까 조두순 법 개정이라는 얘기로 나왔지만은 사실 하신 분들의 심리는 뭐냐면은
조두순이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청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쪽으로 답하면은 곤란한 지점이 있고 저쪽으로 답하면 또 다 곤란한 지점이 있고. 그거는 이제 지나치게 그렇게 이제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아무리 갈등이 있는 사안이라도 예를 들어서 조두순 그 석방을 막아달라는 청원 같은 경우에 예.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한번 처벌받은 것을 다시 이중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또 미래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법을 개정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주치 감형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그 우리 사회의 음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부분을 이제는 끊어내는 새로운 문화 정착도 필요하고 이런 방향의 대안 제시를 하면 됩니다. 오히려 주치 감형이 아니라 주치 가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답변들을 할 수 있고 또 답변이 뭐 이 갈등이 서로 아주 심한 거에는 정답을 낼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대한 충분한 정성을 다하는 답변을 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꼭 어떤 문제 제기한 사람에게 완벽한 해결을 내는 그것은 아니다. 정답을 내릴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위드피플 같은 경우에 5년간 227건을 답변했다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렇죠. 결국 답변이 다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초기 2달 동안에 뭐 2만 3천 건이 들어왔다 해요. 청와대는. 그리고 그거 하루에 한 330건 정도가 되는데 결국 그 답변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런 이제 유형별로 묶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같은 거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성을 다하는 모습 거기서 국민들은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것이지 위로를 받는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없는 거예요. 100% 해결책은 못 낸다는 거죠. 청원뿐만 아니라 민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매일 뭐 700~800건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다 그리고 그 민원들이 다 뭐 위법해서 민원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놨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 일단 상한가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100% 정답은 못 찾더라도. 자,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 넘어가겠습니다. 김명수 대법관을 상한가에 무슨 이유입니까? 대법원장이죠. 김명수 대법원장. 아, 대법원장이죠. 네, 대법원장인데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에 그 구속 적부심 통해 가지고 이제 김관진 장관이나 임관빈 정책실장 이런 분들 석방되고 또 그리고 또 전병헌 수석도 불구속 수사하게 되니까 여론이 이제 좀 좋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론에서 이제 뭐 강하게 판사 개인의 어쨌든 실명을 적시하면서 한 사람의 이력을 파헤치고 이렇게 해가면서 비판하는 모습, 비난하는 모습 보이니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쨌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여기에 제동을 걸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적절하다 보는 게 사실 재판 결과 하나하나를 놓고 이제 여론이 휩쓸리기 시작하고 뭐 누구를 보직해임하라 그러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사법부에서 아무도 양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또는 자기 소신에 근거한 판단, 그 판단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가 어쨌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에는 이제 코드 인사라고 비판을 좀 받았지만은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광열 판사가 구속적부심 통해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하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풀어줬잖아요. 석방시켰잖아요. 이것을 두고서 여론이 아주 뭐 거센 비판이 일자 여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은 일어나선 안 된다. 저는 여기서 저는 이거 얘기하면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신광열 판사가 우병우 수석이랑 무슨 뭐 동향이고 사법연수 동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아주 비열하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이고요.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김관진, 임관빈 건인데 이건 MB 정부의 일을 파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 지금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민정수석인 우병우 수석과의 친소관계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는 연결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댓글 공작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정부를 그렇게 탄생시키기 위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 파괴 행위죠. 그게 양 정부의 사이의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그 연결고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심이나 합리적 비판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걸 이제 비열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판단이야 국민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두 분 이건 약간 엇갈리고 있어요. 대법원장이 자기의 사법부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과거에 상권 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시대나 상권 분립이 됐다 하더라도 행정부 위에서는 행정부에 의해서 사법권이 제약되는 이거에 대한 방어여야 하지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이나 합당한 비판까지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법부만의 성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독립이냐 성역이냐는 엄연히 다른 말씀이세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더 강한 권력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한 독립이죠. 사법부의 독립은. 그래서 재판관들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사법부조차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력입니다. 아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 봐요. 그런 국민들이 자기들이 생각해서 나는 이상하다 생각하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게 실제로 봤을 때요. 예를 들어 그렇게 여론을 이제 재판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우리 당장 최근의 일로 기억해 보면요. 그 김광석 씨 부인이었던 서혜순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판하면 무조건 유죄예요. 그분은 만약에 국민 여론으로 간다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여론 재판을 해라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다른데 그걸 지금 시점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보면 그게 얼마나 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이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 있었던 일들은 여론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피상적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치 판단을 내리거든요. 이 재판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에 반해서 이제 법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본인들이 상당한 수사 기록이나 아니면 재판 기록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제 위임한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신광렬 판사만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우병우 수석에 대해 가지고 이분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분이 동양 관계가 이랬다 그러면은 저는 상당히 저도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 판사 교체 등을 했었어야 된다 보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에 대한 이 판단을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자, 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국민의 여론을 갖다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국민 여론이야말로 가장 존중돼야 될 이야기죠. 물론 그것 때문에 재판이 마음껏 흔들리고 춤추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국민 여론마저도 막으려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거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대법원장은 수장이기 때문에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바로 제 한가로 들어가면요. 신광렬 부장판사가 그러면은 재판 기록을 보고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럼 그 이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는 그럼 그런 증거가 없었습니까?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만에 왜 달라졌느냐? 그리고 실질 앞에 앉혀놓고 신문을 더 많이 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더 증거주의와 더 많은 객관성을 가지고 했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국민은 물어볼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구속적부심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됐나 하면은 이제 사정의 변경이에요. 처음에 구속할 때 어떤 구속할 사안이 있었는데 이후에 그 사정이 변경됐을 때 더 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판단해서 내보내주기 위한 적부하냐 적당하냐를 보는 건데 지금 이 경우에는 사정의 변경은 전혀 없었거든요. 사정의 변경은 없었는데 결국은 이제 유죄 여부 사정 변경 없이 어떻게 석방이 됐는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례적이라는 그래서 이제 많은 변호사들이나 법조 주변에서 이례적 판결이다, 결정이다. 알겠습니다. 이례적이 아니라면 이제 이거는 그 문제 삼을 일이 아니고 따라야 되는데. 봤을 때 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거는 이제 영장 전담 판사와 다르게 합의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개개인의 어떤 판단도 중요하지만은 상당히 다수의 법관이 이렇게 동의한다는 것에 우선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 신광렬 판사에 대해 가지고 편향성 시비가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그 편향성 시비가 뭐냐면은 제가 찾아봤더니 어이없게 강정구 교수,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석방시킨 분이 이분이에요. 아, 북한에 갔었던 그 강정구 교수. 그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때 된 분을 이분을 그때 안경대요. 석방시킨 분이 그 보석시켜 석방시킨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의아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벌어진 일이거든요. 우리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우리가 왜 이분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매번 하나 이분이 결정할 때마다 여론이 들끓거든요. 자기가 구속시켰으면 하는 사람은 구속시키면은 또 칭찬하고. 정이고. 풀어주면은 적폐냐? 나쁜 사람 되고.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허 소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물론 이제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관의 결정을 우리가 대개 국민들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했을까 하는 의문이 간혹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존중해야 되는 건 맞죠. 법치주의 근간 흔들면 안 된다는 건 맞지만. 존중하고 있죠. 우리가 다 존중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다 하는 판단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그런 판단에 속한다. 왠가하면은 그럼 두 명의 법관이 하나의 사안을 놓고 알겠습니다. 판단했는데 그러면 달라지냐? 누구는 그럼 법과 양심을 지켰고 누구는 법과 양심을 지키지 않았느냐? 물론 판단이 다를 수가 근데 있죠. 이제 이준석 위원장님의 얘기는 그런 지적이 너무 잦다는 거예요, 요새. 허 소장님처럼 이례적인 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니, 예를 들어 강부영 판사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 건을 또 다른 건에 해가 이야기로 물타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부영 판사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분 처음에 정유라 풀어줬다고 정유라 구속 안 시켰다고 엄청나게 이제 적폐 판사로 찍혔던 분이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가지고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오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의견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례적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국민이 따끔하게 지적해야 한다. 아무리 법원이어도 성역 아니다라는 게 허준석이 아니라 허성무 소장님 의견이시고 이준석 위원장님의 의견은 그런 게 너무 잦다 요새. 이렇게 하면 적폐, 이렇게 하면 정의 너무 흔드는 것 아니냐.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고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낙태죄 폐지 청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두순 석방이 곧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석방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죠. 청원. 그다음에 술 먹고 죄지었을 때 그 죄를 좀 감형해 주는 것을 주치 감형이라는데 이제도 안 된다는 청원 들어와 있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떠올랐던 그 근육 외상센터 지원 청원 있었죠. 지원 청원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그 뭔가면 아까 제가 아이돌 그룹 잘 모르는데 실제 잘 몰라요. 근데 이 엑소라는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팬들이 어느 시상식에서 이 굉장히 이 그룹이 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상을 별로 못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시상식 자체 없애라는 청원도 와 있고. 마마 시상식이라고 젊은 층들은 알 거예요. 이거 근데 심지어 한국에서 하지도 않아요, 이거. 그 시상식 없애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을 정도로. 이거 한국이 아니라 청와대. 막 홍콩에서 하고 이런 행사인데 이걸 없애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그 우리 탤런트였던 박수진 씨 결혼해서 아기 낳았는데. 배용준 씨 부인. 그 또 이제 뭐 특별한 혜택이 있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병원 특혜 받았는지 조사해주세요. 청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관심 사항이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청원이 다 올라오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것도 청와대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어떤 거는 입법을 통해서 국회가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도 있는데 그건 청와대 몫은 아니죠. 또 설사 행정부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 또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청와대가 장을 마련해 준 게 훌륭한 일이고 또 소통의 장.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장.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은 그런 국민들 그 제기했던 사람들이 나에게도 어떤 관심이 있고 국가가 응답하구나 하는 이런 걸로서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답은 굉장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거든요. 5만 7천 개 이상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는 국회를 해산시켜주세요. 이런 청원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별의별 청원이 다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소통 창구로서 이게 역할을 하려면요. 결국에는 안 되는 걸 왜 안 된다는지 국민에게 납득시킬 정도의 권위가 되면 이게 소통 창구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 SNS로 소통한 정치인들도 그렇지만은 보면은 한 10개 글이 올라오면요. 자기가 답하기 좋은 거 한 3개만 답하면은 보통 소통 잘하는 정치인 소리 들었어요, 지금까지. 나머지 7개는 그냥 곤란하거나 하면 삭제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냥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데 지금 보면은 청원 올라온 것들 중에 보면은 물론 이제 20만 개 도달한 것들도 살펴봐야겠지만은 한 달에 20만 개가 넘어가면 답을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한 수가 예를 들어 올린 것들, 예를 들어 동성혼에 관해 가지고 청와대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답변 안 하고 넘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조국 수석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답변하면서 낙태죄 관련해가지고 그 가톨릭에서 교황의 입장을 잘못 이제 인용했다가 항의를 했죠. 그게 아니라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에 대한 이 판단을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자, 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국민의 여론을 갖다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얘기하면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신광열 판사가 우병우 수석이랑 무슨 뭐 동향이고 사법연수 동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아주 비열하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이고요. 왜 그렇게 보세요?
오늘 상한가 하한가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상한가 국민의당 하한가 자유한국당 같은 느낌인데 보겠습니다. 상한가 허성무 소장님 누구 골라오셨어요? 예,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를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청와대 청원 코너 이준석 위원장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뽑았습니다. 상한가로. 네. 우선 청와대 청원 코너. 정확히는 청와대 홈페이지 내에 국민청원 게시판 이걸 상한가로. 그렇죠. 왜입니까?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모든 것들은 이 코너에 지금 청원이 다 했잖아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카톨릭 찾아가지고 사과하고 이런 것처럼. 예. 이게 상당히 곤란한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왜 교황말을 인용했겠습니까? 본인들의 논리로 풀 수 없으니까 교황말을 인용해가지고 어쨌든 대답해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 인용해가지고 교황께 아주 이제 뭐 좀 불경스러운 이런 이 지점 허성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답변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신이 아닌 이상. 예를 들어 조두순 답변하기 쉽지 않은 조두순 출소 지금 아까 조두순 법 개정이라는 얘기로 나왔지만은 사실 하신 분들의 심리는 뭐냐면은 조두순이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청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쪽으로 답하면은 곤란한 지점이 있고 저쪽으로 답하면 또 다 곤란한 지점이 있고. 그거는 이제 지나치게 그렇게 이제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아무리 갈등이 있는 사안이라도 예를 들어서 조두순 그 석방을 막아달라는 청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한 번 처벌받은 것을 다시 이중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또 미래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